일로 와보라고. 알았어. 일로 와봐라.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북5 프로 360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2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5 프로 개봉기를 하고 나서 여러 기능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4 프로 360 때보다 가지수도 늘어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세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북5 프로 그리고 추후에 출시될 북5 프로 울트라를 구입한 분들도 보셔도 되고요. 유용한 기능과 활용 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요한 부분만 보실 분들은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세팅입니다. 북5 프로를 구매하고 나면 초기 세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와이파이도 잡고 여러가지 설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종 장치들의 드라이브가 모두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정상 작동을 하는 것이죠. 윈도우 설정에서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되면 삼성 세팅에서도 한번 업데이트 유무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북4 프로 시리즈까지 있었던 삼성 업데이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모두 하셨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서 보면 이 업데이트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업데이트를 모두 했고요. 만약에 업데이트 항목이 있는 경우는 위쪽에 업데이트라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MS나 삼성 계정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문 등록입니다. 초기 세팅 시 그냥 건너뛰기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지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외부에 나가도 안전하니까요. 이 기능은 윈도우 설정에서 계정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문 인식을 눌러서 지문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지문 등록을 하신 분들은 다른 손가락 지문을 추가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지문 등록을 하고 난 후에도 편리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덮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문 센서에 손가락만 올려도 바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요. 이제는 절전 모드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북4 프로보다 확실히 개선이 된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면 맥북 프로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이번 북5 프로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비전 부스터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이 기능은 밝기 조절은 물론 채도와 명암비를 조절합니다. 만약 비전 부스터가 필요 없는 분들은 삼성 세팅에서 비전 부스터 기능을 꺼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윈도우 설정에서 HDR을 켜면 자동으로 비전 부스터가 활성화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HDR과 비전 부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삼성 세팅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HDR 플러스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윈도우 설정에서 HDR을 켜지 않아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이 비전 부스터만 사용해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HDR 플러스는 이 어두운 사진이나 영화를 볼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윈도우 설정으로 가서 보면 이 야간 모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 야간 모드 예약을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보면 이 적응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주변 밝기 색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디스플레이 색상도 변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개인 설정에 보면 두 번째 있는 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 초기 구매 시에는 이 모드 선택이 다크 모드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다크 모드는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놓은 설정 같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싫은 분들은 라이트 모드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터치패드 설정입니다. 제가 북5 프로 360을 구매하고 난 후 먼저 살펴본 것이 터치패드일 정도로 개선 여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확실히 전작 대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의 인식 포인트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변경하면서 더 부드러운 스크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에 손목 부분이 닿게 되면 오터치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했는데요. 북5 프로의 트랙패드는 가장자리 부분의 인식을 둔감하게 해서 오터치의 확률을 줄여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오터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이 많은데요. 바로 한 손가락 탭 기능으로 인해서 오조작이 상당히 심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이것을 설정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키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접근성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포인터 및 터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맨 하단에 있는 터치패드로 들어가서 탭을 눌러보면 설정 메뉴가 나오고요. 제가 끄고 사용하는 것은 이 한 손가락 탭에서 한번 클릭을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손바닥으로도 탭이 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거나 터치패드를 사용할 때도 오작동을 많이 해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다섯 번째로 돌비 애트모스 설정입니다. 북5 프로 360 또 AKG에서 튜닝한 쿼드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꼭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켜고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윈도우 키를 눌러서 삼성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소리로 들어가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전원 및 배터리 설정입니다. 윈도우 키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전원 및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를 눌러서 보면 화면 및 절전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때와 충전 중일 때의 화면 끄기, 그리고 절전 모드 시간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일단 기본 설정이 30% 이하일 때 절약 모드가 자동으로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세팅으로 들어가서 배터리 및 성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터리 보호가 있는데요. 이것을 켜면 최대 80%까지만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USB 충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을 켜놓으면 북5 프로의 전원을 꺼도 좌측에 있는 USB-C 포트에서 스마트폰이나 워치를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포커스 모드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세팅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포커스 모드를 켜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은 AMOLED를 사용하는 북5 프로 360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포커스 모드를 켜게 되면 띄워놓은 창은 빼고 바탕화면을 표시하는 영역만 어두워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다시 이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원래 밝기로 돌아오고, 그리고 바로 밑에 이 포커스 모드 지연 시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카메라 차단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북5 프로 360에 있는 전면 카메라에 대한 보안 기능인데요. 예전에 혹시 모를 해킹에 대비해서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서 가리는 분들이 많았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메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삼성 세팅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이크 차단과 카메라 차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카메라를 사용하려고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차단된 것을 볼 수 있죠. 아홉 번째로 카메라 공유 기능입니다. 북5 프로의 기본 카메라 말고 다른 외부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일단 먼저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 세팅에서 기기 간 연결로 들어가서 카메라 공유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 중으로 켜져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카메라 공유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 봐야죠. 먼저 윈도우 설정에서 블루투스 및 장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카메라로 들어가서 카메라 개인정보 설정으로 들어가서 연결된 카메라에서 S24FE 카메라 공유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S24FE의 전후면 카메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흐리기나 자동 프레이밍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열 번째로 AI 셀렉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의 서클 투 서치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봉기를 못 본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북5 프로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이 아이콘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다운받으려면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앱으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을 받았다면 이 윈도우 표시를 눌러서 우클릭을 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AR 셀렉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화려한 화면과 함께 실행이 되고요. 내가 검색하고 싶은 부분을 누르거나 원을 그려도 됩니다. 대충 선택해도 알아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이 화면이 크기 때문에 우측에 검색창도 함께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글자 같은 경우도 길게 눌러서 보면 복사와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측 창에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11번째로 코파일럿 활용하기입니다. 코파일럿은 키보드에 있어서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검색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채팅 형식으로 바로 물어보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반이 이 챗 GPT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있고요. 계산기도 필요 없이 간단한 계산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히 텍스트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생산성까지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요. 급하게 이미지가 필요할 때 바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이런 기능들은 챗 GPT에서 유료 기능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언제까지 무료인지는 몰라도 이것도 아마 유료로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번째로 코파일럿과 놀기입니다.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친구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코파일럿을 불러오고 마이크 표시를 눌러서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랩터. 저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시키는 것은 웬만하면 실행해 주는데요. 개인 비서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것은 이 빅스비나 시리처럼 호출할 필요 없이 마이크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서 편리하고요. 또한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 없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때는 바로 끊고 다른 주문을 해도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그림이나 텍스트로 나타내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화면이 전부이고요. 다만 이 대화가 끝나고 코파일럿 기본 화면에 보면 내가 AI와 나눈 대화는 모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도 따라 해봐. 토깽이야 너 이리 와봐. 토깽이야, 너 이리 와봐. 왜? 일로 와보라고. 알았어. 일로 와봐라. 13번째로 그림판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그림판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몰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배경 제거 기능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하나 불러놓은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배경 제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배경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 상당히 유용하죠.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올 필요 없이 기본 그림판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레이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림판에서 레이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유료 프로그램이나 포토샵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을 이제는 이런 기본 그림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레이어를 사용하면 편집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14번째로 사진 리마스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삼성 갤러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 리마스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후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편집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마음에 들면 따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15번째로 그림자 지우기 기능인데요. 역시 삼성 갤러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택한 사진에서 상단에 보면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여러 가지 편집 기능들이 있는데요. AI 지우개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그림자 지우기와 빛 반사 지우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자가 지워졌죠.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6번째로 화면 분할 쉽게 하기입니다. 윈도우 11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런 기능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창을 하나 띄워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화면 분할 표시가 뜨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화면 분할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물론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눌러서 위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17번째로 멀티 컨트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북5 프로 360에서 윈도우 키를 눌러서 삼성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기 간 연결로 들어가서 멀티 컨트롤을
연결로 들어가서 만약 이 기능이 꺼져 있다면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S24FE에서도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기 간 연결해서 멀티 컨트롤 기능이 꺼져 있다면 기능을 켜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직관적으로 이 화면 배열을 변경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화면 배열을 변경을 하셨다면 적용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S24FE를 오른쪽에 놓고 북5 프로 360의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스마트폰에 커서가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죠. 네,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터치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도 연동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글자를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옮기거나 문서 및 이미지를 복사 또는 붙여넣기도 할 수 있고요.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결한 후에는 추후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클립보드 공유를 북5 프로 360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편리한 듯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복사한 텍스트가 북5 프로에도 공유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죠. 실제로 삼성 노트에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스마트폰에서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번째로 전화 앱입니다. 드디어 북5 프로에서 전화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윈도우즈의 연결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인데요. 그런 연결 없이 삼성 계정에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 전화 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 세팅으로 들어가서 기기 간 연결해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갤럭시 북에서 전화 기능 사용하기와 이 갤럭시 북에서 메시지 기능 사용이 모두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화 앱 자동 실행도 켜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가 걸려오면 북5 프로에서 통화를 바로 할 수 있죠. 19번째로 PDF 편집 기능인데요. 이제 북5 프로에 있는 삼성 노트에서도 PDF 파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를 켜서 보면 여기 상단에 별도로 PDF 버튼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눌러서 파일을 하나 불러올게요. 네, 이렇게 하나 열기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PDF 파일을 바로 볼 수 있죠. 이게 화면이 크기 때문에 세 페이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S펜을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형광펜을 눌러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표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필기도 할 수 있습니다. 20번째로 굿노트 사용하기입니다. 북5 프로를 구매하신 분들은 굿노트를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을 하고 나면 다운로드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이 아이패드용 굿노트 6 대비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노트북에서 굿노트를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북5 프로 360은 S펜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능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레이저 포인트는 발표를 하거나 여러 명에게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21번째로 삼성 파인드 기능입니다. 북5 프로에서도 삼성 파인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트북은 잃어버릴 확률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윈도우 표시를 눌러서 삼성 파인드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삼성 파인드에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5 프로 360의 기기 위치를 알 수 있죠. 남은 배터리 정보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더 강력해진 오프라인 찾기도 켜주시면 절전 모드가 되어 있어도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22번째로 메모리 최적화 기능인데요. 윈도우 11도 사용하면 할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원을 꺼주거나 메모리를 최적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삼성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단에 보면 이 삼성 디바이스 케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삼성 디바이스 케어를 켜주시면 되는데 만약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다운로드를 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와서 보면 메모리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메모리 최적화를 눌러주면 사용하지 않는 파일 등을 자동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또한 자동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날짜의 설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선택해서 복원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나 PC 초기화 등은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수리 모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북5 프로 360으로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설정해야 할 항목들이 많죠. 북5 프로도 갤럭시 폰처럼 AI 기능들이 대거 추가되면서 활용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대세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불편할 정도로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서 비싸게 구매한 노트북을 꼭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북5 프로 360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